안녕하십니까, 허현준입니다. 오늘 소개할 첫 영상은 1945년 12월 17일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이승만 박사의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발발하기 이전부터 일본이 전쟁을 이길 것이라며 결국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을 통해 승부가 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한 달쯤 지난 1942년 1월 2일에 이승만은 미 국무부의 알저 히스를 만나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과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소련을 비난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화를 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알저 히스는 소련의 간첩인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승만은 일본의 패망이 가까우면서 한국 독립에 대한 희망도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동지들과 함께 그것을 막기 위해 싸웠습니다. 반면에 김구의 상해 임시정부는 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김규식과 김원봉의 민족혁명당 세력을 받아들여 좌우합작 체제를 이루게 됨으로써 이후 해방 공간에서 큰 혼란을 조성하였습니다. 당시는 미국조차도 공산주의와 소련에 대한 호감이 컸고 특히 국무부 안에는 좌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소련 간첩이었던 알저 히스는 얄타회담이나 샌프란시스코 UN 창립총회를 조직하는 등 사실상 국무부 중요한 일을 도맡아 할 정도의 국무부의 실세였습니다. 일본이 항복하자 한반도의 공산화를 우려한 이승만 박사는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 협의하여 한반도에 좌우합작의 연립정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승만은 반공, 반소주의자로 좌우합작을 강력히 반대했기에 미국은 이승만이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여기에 알저 히스와 같은 소련 간첩들이 이승만의 귀국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방해 시도와 우여곡절을 뚫고 이승만은 1945년 10월 16일에 김포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승만이 귀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미국 해군 군관인 조지 윌리엄스입니다. 아버지 윌리엄스는 선교사로서 충남 공주에 영명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조지 윌리엄스는 유년기를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한국어에 능통하고 영명학교 출신인 조병옥, 이명신 등과 교분이 있는 등 한국의 실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45년 9월 9일 인천에 하지 장군이 입항했는데 한국인들 중에는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없어 제대로 대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 조지 윌리엄스를 만났습니다. 하지 장군은 조지 윌리엄스를 자신의 참모로 임명했습니다. 조지 윌리엄스는 하지 장군의 민정시찰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지러운 해방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박사가 빨리 귀국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미 국방부에 상세히 전달되었고 이로써 미 국무부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승만은 귀국일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조지 윌리엄스가 이승만의 조기 귀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승만은 귀국 후에 미소 군정의 신탁 통치에 반대하고 소련 공산 진영의 한반도 점령에 맞서 반공투쟁을 선도했습니다. 만일 이 시기에 이승만 박사가 좌우 합작에 편승하여 좌우 연립정부를 구성했다면 동구권 국가들처럼 공산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위험을 간파하고 이것을 불굴의 의지와 승리의 비결로 공산화를 막아낸 분이 바로 이승만 박사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영상은 지금의 현실에서도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사회주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75년 전의 이 연설에 담긴 혼탁한 해방 정국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자유와 반공 노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 시절에 이승만 박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왔는지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승만은 1945년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득세하던 시절에 공산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담은 연설은 상당한 파격이었다. 이 연설은 미래를 정확히 맞춘 예언이자 2차 대전 이후 공산당에 대한 세계 최초의 정면 대결 선언이라 할 것이다. 본 영상은 1945년 12월 17일 저녁 7시 30분에 이승만 박사의 대변인으로 하여금 서울중앙방송국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한국은 지금 우리 형편으로 공산당을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세계 각국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기왕에도 제3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요 공산당 극렬파들의 파괴주의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4000년의 역사를 가졌으나 우리의 잘못으로 거의 죽게 되었다가 지금 간신히 살아나서 발을 땅에 다시 들이고 일어서려는 중이니 가닥 잘못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병과 안에서 생기는 병세로 생명이 다시 위태할 터이니 먹는 음식과 행하는 동작을 다 극히 조심해서 어린 아기처럼 간호해야 할 것이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공산당 극렬 분자들의 행동을 보시오. 동서 각국에서 수용되는 것만 볼지라도 파란국 극렬 분자는 파란국 독립을 위하여 나라를 건설하자는 사람이 아니요 파란 독립을 파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 덕국이 그 나라를 점령한 후에 애국자들이 임시 정부를 세워서 영국의 수도인 윤돈에 의탁하고 있어 백방으로 지하 공작을 하며 영미의 승인까지 받고 있다가 급기야 노국이 덕국군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한 후에 파란국 공산분자가 외국의 세력을 차탁하고 공산정부를 세워서 각국의 승인을 얻고 또 타국의 군기를 빌려다가 국민을 위협해서 민주주의자가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아 지금도 정돈이 못되고 충돌이 쉬지 않는 중이며 이 외에도 구라파에 해방된 모든 나라들을 보면 각각 그 나라 공산분자들이 들어가서 제 나라를 파괴시키고 타국의 권리 범위 내에 두어서 독립권을 영영 말살시키기로 위주하는 거로 전국 백성이 처음으로 그자들의 선동에 끌려서 뭔지 모르고 따라가다가
차차 각오가 생겨서 죽기로서 저항하는 거로 구라파의 각 해방국은 하나도 공산 분자의 파괴 운동으로 인연하여 분열 분쟁이 아니 된 나라가 없는 터이올시다. 동양의 중국으로 보아도 장개석 총통의 애국심과 용감한 군략으로 전국 민중을 합동해서 외적에 항전하여 신라같이 위대한 중국 운명을 보호하여 놓았더니 연맹 각국은 다 그 공적을 찬양하며 극력 후원하는 바이언을 중국의 공산 분자는 백방으로 파괴운동을 쉬지 아니하고 공산 정부를 따로 세워 중국을 두 조각으로 나누어 놓고 무장한 군병을 양성하여 중앙정부와 장총통을 악선전하여 그 세력을 뺏기로 극력하다가 필경은 내란을 일으켜 관병과 접전하여 동족 상쟁으로 피를 흘리게 쉬지 아니하는 거로 다국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이권을 도모하기에 기탄치 않기에 이르나니 만일 중국의 공산 분자가 만분지 1이라도 중국을 위하여 독립을 보존하려는 생각이 있으면 어찌 차마 이 같은 파괴적 행동을 취하리요. 우리 대한으로 말하면 원래의 공산주의를 아는 동포가 내지에는 불과 몇 명이 못 되었다니 공산 문제는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공산당으로 지목받는 동포들은 실로 독립을 위하는 애국자들이요 공산주의를 위하여 나라를 파괴하자는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서백리아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대다수가 우리와 같은 목적으로 생명까지 희생하려는 애국자들인 줄 우리는 의심 없이 믿는 바입니다. 불행히 양의 무리에 이리가 섞여서 공산 명목을 빙자하고 국경을 없이 하여 나라와 동족을 바라다가 사익과 영광을 위하여 부원위설로 인민을 속이며 도당을 지어 동족을 위협하여 군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약탈하며 소위 공화국이라는 명사를 조작하여 국민 전체의 분열 상태를 세인에게까지 선전하기에 이르다가 지금은 민중이 차차 깨어나서 공산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매 간계를 써서 각처에 선전하기를 저희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요 민주주의자라 하여 민심을 현혹시키니 이 극렬 분자들의 목적은 우리 독립국을 없이하여 남의 노예로 만들고 저의 사욕을 채우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분자들이 노국을 저희
조국이라 부른다니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요구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떠나 저의 조국에 들어가서 저의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찾아서 완전히 우리의 것을 빼앗아다가 저의 조국에 붙이려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락지 않을 것이니 우리 3천만 남녀가 다 목숨을 내놓고 싸울 결심입니다. 우리의 친애하는 남녀들은 어디서든지 각기 소재지에서 합동해서 무슨 명사로든지 애국주의를 조직하고 분열을 일삼는 자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을 팔아먹으려는 자들을 방임하여 두고 우리 나라와 우리 국족과 우리 가족을 보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분자들과 싸우는 방법은 먼저는 그 사람들을 회유해서 사실을 알려주시오. 내용을 모르고 풍성황루로 따라다니는 무리를 권유하여 돌아서게만 되면 우린 과거를 탕척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요 종시 고치지 않고 파괴를 주장하는 자는 비록 부형이나 친자식이라도 거절시켜서 즉 원수로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애증과 친소를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인들이 독립을 위해 싸울 적에 그 부형은 미국에 충성하여 독립을 반대하는 거로 자식들은 독립을 위하여 부자 형제 간에 싸워가지고 오늘날 누리는 자유복락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건설자와 파괴자와는 합동이 무되는 법이올시다. 건설자가 변경되든지 파괴자가 회심하든지 해서 같은 목적을 갖기 전에는 완전한 합동은 못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회유시켜서 이 위급한 시기에 합동 공작을 형성시키자는 주의로 많은 시를 허비하고 많은 노력을 써서 시험하여 보았으나 종시 각성이 못되는 모양이니 지금은 중앙협의회의 조직을 더 지체할 수 없이 협동하는 단체와 합하여 착착 진행 중이니 지금이라도 그중 극렬 분자도 각성만 생긴다면 구태여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파괴운동을 정지하는 자로만 협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치 못하면 총시는 우리나라도 다른 해방국들과 같이
나라가 두 절분으로 나누어져서 동족 상정의 화를 면치 못하고, 따라서 결국은 다시 남의 노예 노릇을 면치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향 각처에서 모든 애족하는 동포의 합심 합력으로 단순한 민주정체 하에서 국가를 건설하여 만년 무궁한 자유복락의 기초를 세우기로 결심하십시다.